생각은 굉장한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먼저 사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단어의 뜻을 찾는 것은 뭐 기본적인 그러한 방법이고, 두 번째로 문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는, 예를 들어서 머치와 매니는 수와 양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데 어떤 게 수고 어떤 게 양인가 헷갈린다. 그럴 때는 문법책을 찾아보면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는 학생들이 사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럴 경우 머치를 딱 찾아보면은 머치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서 쓰인다라고 사전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자, 그리고 비교급과 같이 쓰일 때 머치는 또 무슨 뜻일까?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딱 찾아보면은 비교급 앞에서의 머치는 비교급을 강조해가지고 훨씬이란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문법에서 우리가 단어와 관련된 문법을 찾을 경우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은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을 활용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독해에서 물론 많은 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예문을 공부하다 보면은 독해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가 있지만은, 독해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독해라는 것은 그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하는 게 목적만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거쳐가지고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 즉 요지나 주제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대충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저는 전치사 부분은 사전은 꼭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단어 같은 경우는 사전은 찾아보는데 전치사는 그냥 대충 그냥 하고 넘어가거든요. 전치사 하나의 전치사만 하더라도 그 뜻이 10가지 이상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그 뜻을 다 암기한 다음에 독해에 적용해 가지고 그걸 기억한 걸 끄집어내서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독해를 하다가 이 전치사의 뜻이 내가 알고 있는 뜻과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라고 할 땐 반드시 사전을 찾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한 번 또 찾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다 보면은 전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독해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아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사전을 통째로 암기했다고 했는데, 그 시절에는 그 문법서나 독해서에서 설명이 자세한 책이 없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문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그때 나왔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공부하실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이제 사전을 활용해서 하는 학습법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좀 보조적이거나 혹은 다른 문법책과 병행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당연한 거죠. 예. 네. 근데 한문석 교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어휘의 전문가, 전도사로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럼 영어 우리 경선생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이 이제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 사전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 사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러면? 예, 요즘 사전 보면은 진짜 과거와는 달리 단어법, 뜻뿐만 아니라 문법부터 장문 용례 별록 다 나오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학생들한테 이제 사전을 가까이 하라 그러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휘의 뜻을 찾아보라는 거가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어휘의 뜻만 찾지 말고 그 어휘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사전에서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뜻을 외워라. 저는 이런 뜻으로 많이 학생들한테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이 영장문을 하는데 접시를 닦다 이 말을 쓰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 사전 찾아보니까 접시 디시구나. 오케이. 닦다 워시구나. 그러니까 워시 더 디시라 틀린다고요. 두 더 디시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따로따로 뜻만 찾아보니까 그거 조합하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콩글리시가 탄생하는 건데, 그걸 방지하고 올바른 표현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찾은 단어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예문이 많은 사전일수록 좋다 그러는데,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지만 자기가 새로 배운 그 어휘를 나중에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어휘를 늘려나거나 할 때 사전을 그렇게 활용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사전이란 것이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선생님. 딱 우리 서점에 가더라도, 우리 종이 페이퍼 사전을 보더라도 영한 사전도 있고, 한영 사전도 있고, 또 영영 사전도 있고, 영영 사전도 종류가 브랜드별로 수만 가지인데, 나한테 맞는 영어 사전은 어떻게 저희가 고르면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자기한테 가장 편하고
일단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영사전을 선생님이 보라고 했다고 영영사전을 갖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영사전을 갖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수능 수준 이상의 단어는 수능 수준까지 단어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독해력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영영사전을 갖다가 공부를 할 때 수준이 안 되는 학생이 공부를 하면은 왠지 영어를 계속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해석을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얻는다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시간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굉장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 영어 뜻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해석을 좀 하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럼 그걸 또 영영사전을 찾아가지고 또 보게 되면은 그 사전을 그거 정확한 뜻을 또 캐치하기 위해서 다른 뜻까지 또 보게 되고 시간만 많이 허비되고 또 그 정확한 뜻을 갖다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약간 모르고 지나가면은 암기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는 이유는 그 단어를 갖다 찾아가지고 정확한 뜻을 암기하는 데도 목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전을 잘못 택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공부를 하다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많이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전은 자기한테 좀 도움이 덜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빨리 다른 수단을 찾아야지 되겠죠.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다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영이나 영한사전보다는 영영사전이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영영사전을 활용함으로써 영어를 갖다 더 많이 접하고 그 다음에 영어식 풀이를 갖다가 읽게 됨으로써 어떤 독해적인 그러한 능력도 함양할 수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시험을 갖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사실 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특출난 효과를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된 그러한 설명을 딱 봄으로써 이 단어가 이런 경우에 쓰이는구나. 그리고 그 뜻을 갖다 정확하게 캐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문을 갖다 차라리 읽어주면은 한영사전에 나오는 영한사전에 나오는 예문을 읽음으로써 영영사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영영사전을 갖다 강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독해도 굉장히 잘 돼가지고 영영사전을 보는 데 있어서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영영사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영영사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경선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영사전을 읽어라, 보라, 사용하라라고 주장하시는 그 선생님의 그 요지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한사전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계속 한국어, 영어, 한국어를 번역하는 그런 버릇이 생기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가 안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서는 우리가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로 판단하고 TV를 보더라도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그 단어를 갖다 쓸 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는구나 수시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단어를 갖다가 영어식으로서 이렇게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책을 갖다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많은 공부를 거쳐가지고 지식으로서 얻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영영사전을 갖다 통해서 좀 그걸 갖다 보충을 한다고 생각을 할진 모르겠지만은 그다지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막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영어 사전을 활용한 영어 학습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영어 사전을 활용한다기보다도 아이들의 경우에는 영어 사전을 사실 어떻게 찾는가부터 가르쳐 줘야지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영어 사전을 갖다가 이 단어가 모를 때 영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사전을 또 찾고 하기가 굉장히 사실 힘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또 잃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영어 사전을 갖다가 가끔 가다가 이 단어가 뭐지 하고서 찾는 습관을 기르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책 한 권에 그 뜻이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을 옆에 두고도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어책을 갖다 권해줄 때는 그 단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단어를 갖다가 자주 반복시키게 그 교재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절로 학습시킬 수 있는 교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영어 사전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선시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교수님 말씀도 종합을 해보면은, 영어 사전이 효과가 있지만은, 이게 뭐 정말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럼 교수님, 그 영어 사전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런 점을 주의해라. 또 이런 사람한테는 영어 사전 활용법이 맞지가 않다.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